안녕하세요. 백승범입니다. 사례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2페이지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사례조사, 녹색으로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정의라던가 혹은 뭐 특징 뭐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고요. 사례조사는 다면적이다. 수직적 관찰이 가능하다. 미묘한 면을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건데, 다면적이라던가 수직적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미묘한 면, 그래서 사례를 들기 때문에 조금 센시티브한 면, 그래서 정량적으로 조사했을 때 알 수 없는 면을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다, 구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뭐 속성을 깊이 파악할 수 있다. 왜? 사례를 드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폭행 사례, 뭐 이런 자극적인 걸 좋아해 나는. 이건 사례 조사로 해요. 사례. 너 누구 때려본 적 있니? 뭐 사례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뭐 조사를 하면 사례를 들어서 조사를 하면요, 당연히 미묘한 면까지 터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베이법을 해볼게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폭행해봤니? Yes or no? yes. 몇 대 맞았니? 뭐 10대 이상, 20대 이상, 이런 거 나오겠죠. 하지만 사례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겠어요? 정성적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 깊이 파악할 수 있고요. 포괄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사례를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건이 딱 있는데 이걸 사례를 들려면 이 전반적인 시대 상황이라던가 선후관계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말한 포괄적인 인과관계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기술 탐구가 목적임.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틀렸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 자, 사례를 하려면요, 먼저 묘사해야겠죠. 그리고 목적이 뭐겠어요? 탐색을 하겠죠. 왜 싸웠을까? 얘가 왜 폭행을 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때렸을까? 묘사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술과 탐구가 목적이다, 그런 겁니다. 자, 항상 제가 또 얘기하는 거지만 조사론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사례조사는 말이죠, 기술조사예요. 혹은 뭐 탐색조사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탐색조사와 묘사하는 기술조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례조사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성격이 다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뭐 닥터 크러쉬가 뭐 일반화를 위한 사례조사의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단계를 써놨어요. 개념 정립부터 제외 사례는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까지 해서 1, 2, 3, 4, 5, 6, 7, 8단계네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겠죠. 하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게 뭐 무식하게 막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총 10페이지죠. 10페이지. 10페이지인데 솔직히 여러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10페이지 못 외웁니까? 10페이지 외울 수 있잖아요. 5장이잖아. 5장. 장수로 따지면. 안 그래요? 외우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건요, 서브노트에 있는 건 그냥 눈 감고 3-2페이지 그리세요. 그럼 쫙 그릴 수 있게끔 외우세요. 저는 뭐 시험 볼 땐 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뭐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85점 나왔었다고. 근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외우면 85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점은 어디 있을까요? 그쵸.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게 분명히 있겠죠. 그게 바로 15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걸 딱 보고도 다 이해가 가고 다 외웠다. 그러면 85점? 네, 보장이니까. 순수 보장이니까 70점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조사론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적어도 20점 이상 따야 돼요. 나머지가 40점이 나와도 되게끔 여기서 80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각오로 공부를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어드릴 각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 뭐 빨간 글씨, 파란 글씨 그 전 시간에 설명했죠. 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거 혹은 뭐 x가 있고 이게 있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단점이잖아요. 화살표가 생략이 됐어요. 이건 저만 알아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인 거예요. 바닥. 이미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친 놈이에요. 그래서 방향이죠, 이게. 이건 뭐예요? 올라간다. 자, 저 구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호를 많이 썼습니다. 제 써보는데 이게 있어요.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선이야, 수직이야. 그러면 90도다. 이건 바닥인 거예요, 바닥. 예를 들어서 대표성이 이렇게 대표성하고서 이렇게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러면 대표성이 낮다.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대표성이 높다. 이거 아래하 윗상자 아닙니다. 그림이에요. 좀 그림 좋아해요. 대표성이 낮다. 대표성이 높다. 그러면 삐뚤어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표성이 올라간다. 혹은 떨어진다. 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일반화 그림, 비교 불가 그림 있고 신뢰성 검증 뭐 X는 써 있고 X는 알아보실 테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올라간다. 많이 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로 그렇게 뭐 올라가느냐, 이게 올라가느냐, 많이 드느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높느냐, 남느냐 뭐 이런 거 갖고 문제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장점에 녹색으로 제한이 없어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사례조사는요 딱히 뭐 제한이 없겠죠. 왜? 사례를 넣는 거니까 뭐 주관식으로 하든 객관식으로 하든 뭘 다 할 수 있어. 사례는. 그래서 미묘한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례조사가. 그래서 뭐 제한이 없다. 리미트는 있으다. 리미트는 있음. 영어로 저 이렇게 쓴 거 좋아해요. 못 알아보니까 나만 알아보면 되지. 자, 통계조사도 있고요. 통계조사는 뭐예요? 자, 언어의 힌트가 들어있죠. 통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통계니까 뭐 양, 기술하고 뭐 경향을 파악하고 분도 빈속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실험적 조사는 인과관계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뭐 그런 실험실 실험, 현장 실험, 모의 실험 뭐 이런 게 있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실험은 실험장에서 하는 거고, 현장 실험은 현장에서 하는 거고, 모의 실험은 뭐예요? 모의로 해보는 거죠. 모의로. 시뮬레이션. 쉽죠? 되게 쉬워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아래 보면 유형과 뭐 실험 설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나무 어디 갔지? 지금 나무 보는 시간이고요. 이 실험 설계에 대해서, 실험 설계는 다른 말로 실험 디자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 설계 가로치고서요 실험 디자인이라고 써주세요. 설계 옆에 디자인 꼭 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유사 원시가 있다. 자, 순수 유사 원시는요 진, 준, 비, 이것도 이름이 두 개예요. 진 실험 설계를 순수 실험 설계라고도 하거나 순수 실험 디자인이라고도 해요. 그럼 미치겠죠? 설계는 디자인으로도 바뀌고, 진은 진짜는 진짜니까, 참이슬 진 뭐 이런 거 진짜니까 순수로도 바뀌고, 미치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꼭 외우셔야 하고요. 플러스 뭐 사후 뭐 실험 설계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래에 뭐 녹색 글씨는 한번 뭐 읽어보셔도 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독립변수를 조작 X 뭔 말이야 이거. 변수 간의 검증을 이용한다. 검증에 이용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추후에 배울 거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세요. 실험 설계의 구성 요소도 뭐 지금은 당장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 분홍색 글씨 있죠? 무슨 통계, 무슨 통계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보시면요. 보라색으로 조사 설계의 내용 구조에 따라 분류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탐기인 기억하시죠? 탐관오리 기질 인간으로서 실격. 근데 탐기실 이렇게 돼 있네요. 탐색은 알고 기술도 알고 왜 인과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써 있을까요? 인과가 실험이고 실험이 인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사 설계는 내용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한다. 조사 설계는 내용이랑 구조에 따라 세 가지로 탐기인으로 분류를 한다. 하지만 인이 곧 실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교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뭐 비슷비슷하고요. 크게 엇나가진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조사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언어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리서치라는 건 말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원샷 뭐 스터디, 뭐 단일 집단, 사후 측정 뭐 이런 거 같은 말이에요. 미칩니다 나중에. 일단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만의 개념을 정립하시되 그 여러분에게 정립이 될 만한 그런 개념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지식 뛰어나지는 않지만 보편적이고요, 타당하고요, 중립이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효과적인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뭐 아래에 이제 검은색 글씨로 기술적 조사 블라블라블라 뭐 기술 조사는 변수 1개가 있고 설명적 조사는 변수가 2개 이상이다 뭐 이런 거는요 객관식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다. 이 서브노트에 적힌 거 중에 안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중요하긴 해요. 물론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는 시험에 요즘에 비교적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 중요합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보라색 하는 거예요. 보라색 별빛인 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진실성 평가는 내적 타당성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내적 타당성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제 지문에 나와서 적어놓은 겁니다. 왜? 제가 틀렸었으니까. 딱 읽어도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죠? 저도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딴 걸 문제로 요즘 잘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은요, 좀 지워야겠네. 저도 이제 잘 시간이 됐네요. 새벽 2시가 돼가네. 자, 타당성은요, 내적 타당성이 있고요, 외적 타당성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말 그대로 요 타당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자, 현장 실험 vs 실험실 실험. 뭔지 알죠? 직접 라보라토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쉽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럼 일반화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외적 타당성이 높다는 거죠. 요거 세트입니다. 외적 타당성, 일반화 가능성, 현장 실험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그럼 뭐 현장, 자 보세요. 현장 실험, 현지 조사 다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럼 다 외적 타당성이 높겠죠. 뭐 사례 조사의 절차, 이거 뭐 외우기 좋겠죠.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절차 생각해 보세요. 조사하는데 절차가 있어요. 그럼 조사자 마음 아닙니까? 그죠? 회사가 있어요. 운영하는 방침이 있겠죠? 보편적인 방침. 하지만 회사마다 CEO의 스타일대로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건 생략하고 어떤 건 더 집중하고 랜덤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문제 내면 욕먹기 딱 좋죠? 하지만 외우시라는 거. 왜? 시험에 나왔으니까. 아래 실험조사, 관찰조사, 뭐 내용 분석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3-2페이지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페이지 본격적인 이제 조사 설계 중에서도 탐기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에 속하는 뭐 조사들을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구분을 하셔서 뭐 해야 되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지만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뭐 4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잘겠네요. 여러분들도 파이팅해서 공부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